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사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주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실제로 이제 학자로서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회사의 대표이자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엔지니어기도 하고요. 실제 개발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원래 페이팔을 만들었었죠. 네. 페이팔을 하면서 돈을 엄청 끌어모아서 네. 그걸로 성공한 돈을 이제 우주에다가 뿌리고 있죠, 지금. 듣기로는 위성을 3,000개를 쏘아 올렸다. 네, 뭐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계속 쏴가지고요. 아, 그렇게 많이 돈이 많나? 돈이 많아. 그게 그 스타링크. 네, 그거죠. 그게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인데요. 지구 근처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서 얘로 네트워크를 망을 만드는 거예요. 지구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이 되게 많이 있고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에서만 쏘아 올린 게 3,00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궤도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국가에서 인공위성을 막 수만 개를 쏘아 올렸을 것 같은데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나요? 부딪히기도 해요. 아, 그런 그래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밀도를 유지하게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구나. 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든 물체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할 때 이제 우리가 어느 궤도로 보낼 것이다, 임무 수명이 어느 정도다, 임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이제 대략의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력으로 등록하지 않는 물체를 올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처단할 수 없거든요. 뭐 거기로 가서 불법도 뭐 이렇게 할 아니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갔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지구 규모에서는 뭐 새로운 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정말 근데 진짜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전쟁에 있어서 그것들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위성들을 우리가 이제 파괴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쐈다. 그럼 미국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러면 진짜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 국가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기술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역시. 스타워즈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그거를 처음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남의 나라 위성을 진짜 요격하는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쟁 나니까. 자국의 오래된 위성, 폐기해야 되는 위성을 자기가 격추하는 그러다 실험을 해요. 잘못 격추하면 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이제 실험적으로 격추를 했다. 폐기에 대해서 격추를 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파편들 쓰는 끼. 맞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파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실제로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개는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통제를 하는데요. 애초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고장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은 되게 저는 생소한 말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뭐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다는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큰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일파만파 전파가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일단 트위터를 인수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있던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멀티 플라네터리 스피시스 이렇게 다 행성 종족이에요. 여러 행성을 오가는 여러 행성에 걸쳐서 생존하는 그런 종족인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돼보자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 그래서 장기간 거주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화성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는 곳은 꽤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잘 살아남아 있고 진짜 할 것 같은 데가 스페이스X예요. 그렇구나. 일론 머스크가 50년 내에 화성에 정착촌을 세우겠다. 네. 그게 가능성이 50년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50년은 좀 도전적인 목표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제안하고 있는 개념 중에 우주에서 주유하는 게 있어요. 주유요? 네, 기름을 넣는 아, 거예요. 기름 넣는 네. 거. 아.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또 방향을 많이 바꾸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 연료는 무겁잖아요. 그게 기름이에요? 우주선 연료도? 네, 등유를 쓰기도 하고 고체 연료를 요즘에 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우주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무겁잖아요. 네. 그 무거운 거를 우주로 쏘아 보내려면 또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연료를 많이 주면 또 무거워요. 이게 이제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로켓 공식인데 방정식의 저주. 네,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드는 연료와 에너지 양을 계산하는 건데요. 네. 연료를 많이 싣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연료가 또 필요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예, 타협점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스페이스X 같은 데서 제안하는 거는 일단 띄워요. 일단 해서 우주 공간 띄워놓고 기름만 가지고 있는 연료만 가지고 있는 우주선을 또 띄워서 우주 공간에서 도킹을 시켜서 급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를 해주고 얘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그럼 얘는 우주 공간에서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되잖아요. 미 공군이 사용하는 공중급유기를 우주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화성까지 가서 화성에서 착륙했다가 뭐 만약에 필요하면 화성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접근하는 데도 있는데요. 예,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이게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일단 자본이 뭐 네, 거기는 이제 석유로 자본을 많이 가진 나라고 그런데 석유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겠네. 언젠가는 바닥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유를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킨 이 나라는 다음 단계를 이제 미리 해야 대비를 해야 돼요. 네. 그것은 개인 과학자의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 차원의 미래를 위한 대비일 수도 있겠어요. 이 아랍에미리트가 화성에 2117년까지 도시를 만들겠다. 2117년. 네, 2117년까지 이제 그 계획을 2017년에 발표하면서 아, 100년 100년 내에 안에.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우주 탐사를 갑자기 막 속도를 엄청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띄운 지도 사실 얼마 안 된 나라거든요. 그 인공위성 띄울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술을 되게 많이 전수해줬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완전 우주 탐사에서는 신생 국가인데 갑자기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화성에 탐사선 보냈고요. 아 보냈어요? 네, 진짜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한 국가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화성 탐사선 정도 보내려면 한 10몇 년 정도 준비를 해요. 개발 기간. 근데 이 나라는 몇 년 만에 보냈어요.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겠다. 받아서. 이런 전략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주 탐사를 잘하는 것도 목표지만 화성에 가야 된다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부라는 이제 정부 조직이 있는데 거기 장관이 사라 알 아미리라는 장관님이 장관도 하시고 화성에 간 그 아말 프로젝트의 담당자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공학자기도 하고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화성 탐사, 뭐 우주 탐사 이런 걸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아이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과정을 바꿔서 우주 탐사가 당연한 거야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를 네.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랑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겠어요.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화성 가겠다, 화성 이주하겠다가 국가의 테마가 된 게 재밌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세대에서는 가는 거는 가능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또 가서 번식을 하고 다음 세대까지 살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외교부죠, 근데?
그게?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오, 왜 외교부에서 이제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준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정도 후 뭐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치면 그때의 정치, 국제사회 관계, 지구와 화성 사회의 관계는 어떠할까? 화성을 정치적인 어떤 국제 관계로서 보는 거군요. 네. 가면 외교부 직원이 파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투표권을 줘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화성에 오래 생존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 더 이상 뭐 한국 사람 안 하고 우리 나라 세울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다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누가 개인이나 어떤 국가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게 미국 정부에서는 달에서 흙을 얼마쯤 가져오면 그게 뭐 그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국가가 이건 사주겠다. 민간 기업한테 약간 장려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달 좀 가서 파와라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다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탐사를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는 정말 우리가 정착촌이 형성된다면 그 뭐 땅은 모두의 땅이지만 그 기지는 우리 거야라든지 기지 안에 있는 뭐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 우리 거니까 밟지 마라든지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지금 있죠. 남극이 그렇지 않나요? 남극도 네, 남극도 소유 못하죠. 근데 소유는 못해요. 기지는 자기 거인 거죠. 저런 화성도 만약에 여러 정착촌이 여러 나라 정착촌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 여기서 일어난 일은 지구까지 보고하는데 몇 년 걸리고 우리끼리 해결하는 뭔가를 만들자 하고 분명히 있을 문제는 지구에서 자꾸 뭔가 시킬 거거든요. 네. 야, 너네 뭐 좀 채취해서 보내. 뭐 좀 해. 정작 화성에 있는 사람들 그걸 하려면 우주복 입고 나가갖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받아야 되지?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하겠죠. 네, 독립하자. 이거 연락 끊자. 손절. 야. 맞아. 이걸 누가 했냐면 그런 게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거를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전공하셔서 석사를 받으시고 SF 소설을 쓰고 있는 배명훈 작가님이 그걸 했어요. 정말 완전 적격자였죠. 이제 SF 소설가라서 이런 화성 환경 잘 아시고 또 국제 정치 너무 잘 아시고 전문가니까 사실 미래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SF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SF를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책을 보면 돼요. 책을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미 다 생각해서 글로 써놨고 심지어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다 쓰여 있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시뮬레이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해보는 것보다 SF 소설을 보는 거죠. 이 인물 자체 조명한다기보다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엔딩 10분 영화로 치면 그 엔딩 10분에 해당하는 그 장면이 저는 떠올라서 이 인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지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미리 좀 드리는 거고 이분은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 이름은 미미 아웅이라는 이름인데 미미 아웅. 네. 이제 미얀마 분이시고 미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근무하셨었고 놀라운 기술을 가진 공학자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는 로버를 보내고 거기에 화성에 헬리콥터도 보냈어요. 네. 기사 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헬리콥터인데요. 그 헬리콥터 이름이 인제뉴어티라는 헬리콥터인데요. 날개는 한 1.2m 정도인데 안에는 굉장히 본체는 굉장히 작고 가볍고 한 2kg 정도도 안 되는. 아니 저는 화성에 헬기를 뭐가 보냈다가 다시 이륙시켰다는 게 생각보다 업적이 상당히 미미하다. 미미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거기서 헬리콥터를 띄우는 게.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날개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야 겨우 조금 한 몇 미터 떠보는 정도예요. 지상에서 실험할 때는 얘를 아예 진공 챔버에서 실험을 해요. 지구에는 대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진공 챔버에 넣어야 될 정도로 이분이 한 6, 7년 정도 열심히 그 팀을 이끌면서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날개는 엄청 빠르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네, 공기 아주 약간의 한 1% 정도, 거군요, 지금. 1%의 공기를 가지고 1%? 뜨겠다. 네, 라는 거죠. 굉장한 도전이었다고 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했던 사건과 맞먹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화성에 대해서 탐색할 때 화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을 보내거나 아니면 화성 표면에 착륙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네. 표면에서 이제 로버가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바퀴를 굴러가면서 힘들게 운전을 해서 되게 느리거든요, 속도가. 아주 오랜 시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살짝 떠서 좀 날아가서 내려가면 금방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밖에 안 되지만 대기에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데 되게 좋은 수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헬리콥터, 화성 헬리콥터에 대해서 말할 때 새로운 차원을 하나 추가한 것이다. 그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 환경이면 뭐 달도 있을 테고 가까워. 네. 네. 근데 왜 하필 화성으로? 왜 화성까지 가야 했냐면 하루가 24시간 한 조금 넘어요. 예, 25시간은 안 되고 24시간 조금 넘거든요. 그나마도 인간이 가서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곳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익숙한 생활 리듬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엔 그래도 1%지만 대기가 있긴 있어요. 달에는 없죠. 달에는 없으니까 달에서는 헬리콥터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아예? 네, 아예 불가능해요. 달에서 날아다니려면 이렇게 점프를 잘하면 돼요. 그냥 점프해서 멀리 가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개발하고 있고요. 재밌긴 하겠네요. 네. 높이. 어렸을 때도 트램폴린 그렇죠. 퐁퐁이 그거 스카이 퐁퐁처럼. 재밌겠다. 하면 엄청 높이 다른 중력이 작아서 엄청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화성 침공, 그렇죠. 우주 전쟁 이런 거 항상 화성인들이 침공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행성과학자들의 거의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간 이 로버가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갔는데요. Current speed is about 30 meters per second, altitude of about 300 meters. Perseverance is continuing to descend on the parachute.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얘가 어디에 착륙했냐면 삼각주 지형에 착륙했어요. 삼각주 지형. 그래서 거기 그 삼각주 지역 주변을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삼각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물들 모이고 네네. 이런 정도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우주 밖으로 흩어졌을 리는 없고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주 밖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생명체밖에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적이 예제가 없으니까.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르죠. 화성에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물의 흔적만 찾고 있다든지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근데 생명체라는 정의가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의지 맞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이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외계의 존재들이 와 있다. 우리가 모를 뿐. 그 예를 들면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발현하면 퍼져가고 막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태어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디선가 왔고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깃드는 게 아닐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죠.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조종을 받아서 이런 숙주를 통해 갖고 널리 퍼뜨리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고. 노래가 중요하죠.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없다. 와.
찾았다 외계인. 찢었다 찢었어. 나 그 수많은 하수인들 중에 하는 지금 뭐 빌보드 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외계 존재의 선택을 받은 존재.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택 못 받았어. 당첨됐군요. 어떤 외계인이 들어왔던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근데 그 좋은 인물이 외계인 왜 만났어요.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미미아오. 아, 네. 그 엔딩을 향해서 이제 아, 예, 가야 예, 되는데요. 아, 벌써 엔딩이에요? 아, 되게 영화가 짧네요. 너무 짧아요. 단편. 단편 영화제로 하죠. 아, 예. 그분이 미얀마에서 미국으로 오는 과정. 뭐 아,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면 그 궁금해하셨죠. 전반부가 네. 갈 것 이분이 같은데. 그 예. 뭐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유학생이었고 아, 네. 예, 유학 갔던 시절에 나왔던 아기인데 2살도 안 돼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요. 부모님이 예, 그냥 다시 귀국하셨어요. 청소년일 때 혼자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예,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되게 거기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나사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꼭 우리가 여성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우리도 아시아인이라고 편견이 실은 말할 맞아요.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것은 이제 수석 뭔가 대표를 맡은 부서의 장이라든지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게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분도 그냥 평범한 어떤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착착 잘 쌓아서 부서장 정도 되는 그 특정 관측기기의 장을 맡게 됐고, 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낸 거예요.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화성에 헬리콥터가 도착해서 헬리콥터 첫 비행 시연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당시에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그렇죠. 생중계를 보고 네. 있었는데 같은 옷을 이제 맞춰 입은 팀원들이 옷을 맞춰 입고 그 관제실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신호를 계속 기다리다가 성공했어! 라는 신호가 왔을 때 와! 이렇게 다 같이 환호하는 그런. confirmed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이분이 서류를 이렇게 책상에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짧은 연설을 한 다음에 이걸 찢어요. 세리머니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꼭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야 하면서 막 뭐 던지고 막 정확합니다. 예. 완전 마이크 드롭이네요. 근데 찍고 있는데 다시 추락합니다. 누가 다시 뽑아오겠죠. 네, 그렇죠. 이분이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이 서류를 찢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아직 이루지 못한 과학자들한테 약간 자신이 그런 세리머니 하는 어떤 서류도 찍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자기가 상상해 보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세리머니가 과학적 성과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너무 공감해요. 그래요? 네네네. 과학자들도 뭔가 조금 자기 자랑, 과학자들 약간 자기 자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자가 정말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걸 보시는 국민들,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인들 모두가 좀 희망을 갖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누리호 로켓 발사 성공했을 때 이제 실패를 몇 번 하다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성공하는 장면을 또 그때도 이제 생중계를 했잖아요. 다누리호. 네. 그때 이제 그 연구소의 관계자분들께서 그 관제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막 와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약간 너무 경직된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약간 너무 긴장 많이 하셨고 이거 혹시 실패할까 봐 너무 긴장도 두려움 많이 때문에.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종이를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셨어요. 약간 밤낮 없이 준비해온 연구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 장면이 계속 다시 반복 재생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생중계 댓글 중에 세금 아깝지 않네. 이게 있어요. 이 짧은 몇 마디 네.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세금 아깝지 않네가 아주 그냥 과기부와 연구원과 아주 여러분들에게 너무 희망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승인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일을 할 때 또 그래 니네 개발해봐.
조금 실패하더라도 해봐 이렇게 국민들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야 그분들이 천문학자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 니네 해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진짜 막 멋을 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 진짜 천문학자가 멋있어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갈릴레이가 막 따지고 막 해서 그런 신화적인 장면들을 앞선 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제2의 님이 아웅님이 나오실 수가 있는 아주 사소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과학자들의 그런 세레모니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만년필. 거기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게 딱 정해지니까 그 교수 연구 휴게실이죠. 어느 대학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교수 휴게실에 있던 그 교수들이 모두 자기 쓰던 만년필을 빼서 이렇게 그분한테 자기 만년필을 다 주거든요. 감사하다. 근데 다 굉장히 경의의 표현인 것 같고. 그 최고. 또 그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백남준 선생의 이런 어떤 과감한 이 정신을 기념하자 그래서 모두 넥타이를 자르자 그랬어요. 맞아. 이런 퍼포먼스. 오히려 유쾌하게 그를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장례식은 옆 사람의 넥타이를 자르는 깜짝 퍼포먼스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지난 1960년 청년 백남준이 피아노 연주 도중에 갑자기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른 퍼포먼스를 재현한 것입니다. Really want a refund on your tie? Namjoon will pay you when you see him next time. 장례식에 참석한 문화예술계 인사 400여 명은 이렇게 웃으면서 고인과 작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은 넥타이를 싼 걸 메고 오셨는데 예상 못하고 추도식에 참여했다가 뭐 자르는 거야? 그래서 다들 오면서 잘라가지고 네, 하지만 그 장면 이렇게 보셨죠? 딱 그게 영상으로 보면은 다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좀 즐거워하기도 하고 약간 쾌감도 네, 느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백남준의 정신에 딱 맞는 그런 그렇네요. 퍼포먼스였어요. 그런 말 있거든요. 야, 나 혹시 죽으면 이거 내 장례식에 상영 좀 해줘. 내 인생의 내 유행 연습 명장면. 이거 좀 틀어줘.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기발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은 하잖아요. 누가 올지 뭐 관이 뭔가 생각하는데 어떤 영상을 틀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앞으로 요즘 이런 세대는 시대가 오겠는데요. 영상이네요. 내 장례식에는 이 장면을 틀어줘. 이 음악을 틀어줘. 혹시 틀고 싶은 영상이 있으실까요? 각자? 인생의 마지막 장면. 네. 지금 영상을 풀어야 돼. 지금 버전으로 여태까지 이런 거 안 정해놓으면 알쓸신잡 틀어요. 정해놓고 유언을 남겨야 우리가 원하는 걸 틀지 아니면. 저는 광고도 있어야 돼 그래.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와 함께 인류를 위한 선물이라 할 수 있겠군요. 농담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김상욱 교수님이 병따개 발명하시죠. 맞아.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멋진 장면을 하나 잡아야겠네. 멋진 장면을 정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장례식장에는 약간 유머가 있으면 사실 더 좋거든요. 맞아요. 훨씬 세련돼요. 네. 선생님은 어떤 영상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니겠죠? 알고 싶은 게 없어요.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지하에 부검실이 있어요. 부검실 바로 한 칸 너머에 수많은 냉장고에 안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길 지나서 부검실을 들어가요. 제가 아마 사망하면 우리 식구들은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거길 모실 거예요, 제가. 그럼 전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그날도 어김없이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부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죠. 슬퍼하지 마라. 내가 저쪽에 있더라도. 그리고 참 독특하게 경험했던 건 제가 호주 이제 빅토리아 멜번 법의학연구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시신을 처음 갔는데 피부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고 뭐 이상해요. 봤더니 미리 사전 동의를 해놓으면 사인과 무관한 피부를 다 뗐어요. 그 연골도 다 떼고 각막도 다 떼고 그래서 그걸 기증을 해요. 하고 그다음에 네, 그러고 이제 사인 부검을 하지만 1년이 되면 그 가족들을 다 초대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연골과 뼈는 어디에 몇 사람한테 화상 환자한테 어떻게 하고 이걸 전체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법의학연구소 뜰에서 전체 파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생명에서. 참 이런 구조가 참 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건 멜번의 그 법의학연구소는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시내 고급 한가운데. 아파트 옆에, 국립박물관 옆에 그런 걸 이해를 해주고 그런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미미아웅 네. 이분이 그럼 헬기를 띄우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언급도 되지 않았을 테고. 아니에요. 다음 비행에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나사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보통 나사는 예를 들면 예산을 780억을 썼는데 많이 들은 780억. 780억. 삐서 온것 화성 같은데. 헬리콥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었어요. 네. 굉장히 근접하셨는데 거의 900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나사 같은 기관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람을 자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패를 했잖아요. 가장 그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면 그러네. 실패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경험한 그 문화가 사람이에요. 참 멋있어요. 그 문화가. 그 그래서 문화가 참 좋아요. 그 사람을 거기 그대로 앉혀놓고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해. 만약에 도움 필요하면 외부의 사람 다른 도움을 받더라도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부럽다. 네, 우리는 사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담당자를 자르면서 시작하잖아요. 사임하죠. 네. 책임지고 사퇴, 네, 사의 제가, 표명 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로 이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주 탐사나 이런 과학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너무 손실이 커요. 이걸 계속 개발해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끊겨서 사라져 버리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믿고 기다려주고 이분이 더 잘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크고 좋은 우주망원경 하나 우리가 새로 띄웠는데 이 우주망원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개발이 완성됐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한 20몇 년 걸려서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해서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겠죠. 눈덩이처럼 인건비가 불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설득했을 때 설득 당해 주시고 20몇 년을 계속 기다려서 마침내 그 인류에게 우주에 우리가 처음 보는 사진들을 얻을 수 있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람들이 처음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올라갔을 때는 막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관측을 쫙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수명이 아주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임무를 연장시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누가 한 명이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한번 보자. 틀자. 네, 보통 이제 보이는 것을 더 잘 보려고 근데 다 미쳤다고 하는데 그랬다면서요. 네, 그 기회를 아무것도 날리냐. 없는 데를 보자.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우주망원경의 시간을 내가 한 열흘 쓸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을 열심히 봤는데 그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공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점점 더 깊은 우주를 계속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안에 은하가 또 수천 개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들여다보면 또 거기 은하가 수천 개가 있고 그 은하 하나에는 또 수천 개의 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우주를 지평을 완전히 넓혀주는 거고 두세 시간 쓰는 것도 그렇죠. 경쟁해서 쓰는 건데 열흘을 보이드를 찍겠다 그랬으면 저 사람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당연히 그런 반발이 있었겠죠. 네. 근데 누군가는 아마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번 해봐라. 있었을 것 같아요. 믿고 해봐. 사실 우리가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할 맞아요.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실수나 실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일의 성격상 아까 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거나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는 기계를 띄우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게 마련이라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365일 가운데 364일을 실패하고 이제 하루를 성공하는 게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좋은 실수를 하는지 나쁜 실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걸 가르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실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수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숨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학기술계 자기 그런 사건들이 자신을 있었죠. 속이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들이 이거 좀 잘못했나? 이럴 때 그 실수를 끝까지 완벽하게 완수해야 돼요. 제대로 실수해야 돼요. 실수인 줄 알면서도 실수가 끝까지 진행될 때 이거 뭐야 하고서 아니면 숨기거나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안 됐을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 전 과정을 기록을 해야지만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거나 또는 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섣불리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제대로 저지를 것.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수를 잘하는 좋은 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아까 실패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괜찮은 나라와 괜찮은 문화를 가진 곳일수록 결과를 즉각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네네. 그냥 그 아티스트가 와서 우리 기금을 받고 1년 동안 왔다 가고 10년 후에 결과가 나와도 그때 반영하면 되잖아요. 우리 출신의 누군가가 이런 훌륭한 소설을 썼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는 곳일수록 와 있는 동안에 왜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 와 있는 동안에 지역 주민에게 뭐 교육도 좀 시키고 소설을 써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예술가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금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취업률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체능은 취업률에선 쓸모없는 곳이에요. 예, 대학을 취업률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그 한 나라의 가치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출생률로만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무언가 그 창조적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달에 묻힐 기회를 누가 준다면 선택하시겠어요? 달을 요즘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군요. 네. 의향이 있습니다. 아. 네, 새로운 질문이네요. 달에 묻어드리겠다. 달을 평생 연구해 오셨으니 저희 과학자들이 이번에 떠나는 우주선에 유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달의 어떤 분화구에 굉장한 영광이고요. 분화구가 아니라고 보죠? 그 크레이터라고 그러나요? 크레이터에 네. 그 실제로 명왕성을 발견하신 톰보라는 천문학자의 유해가 명왕성 가는 탐사선에 실려서 갔고요. 아직 가고 계세요? 도착하셨는데 이제 거기 착륙을 못하고 계속 가고 계세요. 지나서 이미 명왕성인데 하고 계속 저기 묻혀야 되는데 잠깐 아저씨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스톱! 다음 정거장은 몇 억광이? 또 별에 다른 행성에 묻히는 것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데 후손들이 추석 때 좀 힘들겠네요. 달을 보면 너무 되죠. 좋죠. 달을 보면 되죠. 제사를 안 지내도 되고 달을 성묘를 보면. 오지 않아도 되니까. 할머니 저희 계신다. 인사드려라. 근데 우리 BTS는 노래가 이제 우주로 갔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아주 우주인 플레이리스트에 있다면서요. 네네. 우주인들을 또 달로 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근처까지만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고 이런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멀리 달까지 보내거든요. 그런 연습을 할 때 이제 우주인들의 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배경음악을 좀 고른대요. 거기에 이제 BTS 노래가. 또 우주 테마 곡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뭐 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마이 유니버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 오로지 낭만과 오로지 우주인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한 고증.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근데 명왕성 가사가 있잖아요. 그 134340 그게 명왕성의 그 수행성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BTS 노래 제목만 딱 보고 명왕성 얘기, 슬픈 얘기 하겠구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영왕성이 내쫓겼다 그래서. 네, 가슴 아픈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행성이 있죠. 되지 못한 수행성. 인정받지 못한
저는 사실 그게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뭔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아. 뭔가 이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예술일 수 없다라고 밖으로 내쫓긴 느낌? 저는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수금지와 이렇게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학계가 결정을 내린 거야. 명은 빼라. 그러면 나의 어린 시절은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금지와 목토 천혜 뭔가 근데 사실 명왕성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죠. 네, 명왕성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죠. 뭐라고 부르는 제가 이래서 인간들이라고 과학자들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명왕성 입장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서운하다는데 명왕성을 왜? 인본주의. 제가 인본주의, 이분들은 일단 공감할 수 있는 물본주의.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아, 근데 저는 다행이다. 반대로 그 위로를 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명왕성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그렇죠. 비극적인 그렇죠.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 너무 뿐이죠. 길어요. 아. 그리고 숫자니까 너무 정이 없어요. 아니, 과학자들 너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 지금 134, 340 같은 거 너무 죄수 번호 같잖아요. 무슨 레미제라블의 뭐 이런 막 24601. 그건 우리가 발견한 소행성들에 붙이는 일련 번호일 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이름을 네. 뺏었을 뿐만 아니라 1번은 일련 번호로 붙여주다니. 아니라니까. 이 문화의 간극이 있다니까 이게. 큰 간극이 있다. 위대한 과학자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고 여기 선생님들은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화로 만들기엔 좀 부족하다. 실현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정말로 영화나 소설로 만든다면 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분명히 실현이 있을 텐데 그런 디테일들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꼭 큰 실패가 아니라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더라도 내적인 실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훌륭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엔딩은 매우 적절하다. 네.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분을 인터뷰를 언젠가 아,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뭐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영화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네. 그분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보시도 화성 연구하시죠? 달 연구하는데 한번 만나죠. 한번 이래서 만납시다. 막걸리나 한잔 하죠. Do you know BTS?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끝나고 사진 꼭 찍어주세요. 사진은 반드시 네. 바로 선물할 민지하고 수 있어요. 잘 인터뷰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나쁜데. 그 제가 좋아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폴로 달 탐사 준비하던 시절에 당시에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나사 건물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즐거워한 막 이렇게 막 춤도 약간 들썩들썩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뭐 하는데 이렇게 즐거우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제 건물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대요. 예. 야 멋있다. 네, 너무 멋지죠. 저는 진짜 멋있다. 그거 정말 되게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또 반대로 우리도 너무 조명받는 사람들 말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폴로 시대에 좀 숨겨진 영웅 중에서 한 분을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아폴로 우주복을 만들었던 재봉사 여러분들께 이제 상을 드리고 싶다.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이 일이 시작된 게 1960년대잖아요.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나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나사가 다 새로 도전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주복을 만드는 거였대요. 네. 사람이 우주로 나가면 맨몸으로 만약에 나가면 1분도 버틸 수 없고 바로 사망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제 압력이 달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금방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라면을 끓이면 라면이 설익어요. 아직 뜨겁지 않은데 물이 끓어버려서 산만 올라가도 물이 금방 끓어버리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은 물이 얼마나 금방 끓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70%가 물. 물이죠. 우주로 나가면 사람의 체온 정도 36.5도의 체온으로도 물이 끓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발화가 되는 건가요, 인체? 이게 뜨거운 건 아니에요. 온도는 낮은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저희의 다 빠져나가는 70%가 기화돼 버리는 그럼 거예요.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 주는 가압복이 필요해요. 우주에 나가면 또 너무 뜨거워요. 또 햇빛을 안 보는 곳은 너무 차가워요. 달은 거의 뭐 한 200 몇십 도, 일교차가 200 몇십 도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벌키한 옷을 입고 활동을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열이 엄청 나요. 그러면 얘를 또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가운 물을 흐르게 해서 냉각을 시키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우주복 안에 있어야 돼요. 총화.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그러니까 이게 네, 네. 사실 처음에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우주복인데 이게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약간 도라에몽 느낌의 그 어떤 뭐랄까 웃기려고 만든 그쵸. 느낌이 있는데 귀엽고 이럴 수밖에 통통 뛰어다닐 것 없었네요. 같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우주복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금속이나 막 이런 걸로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중세시대 갑옷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한때 유행했던 디자인.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게 옛날에 그죠? 스타워즈의 영화에 그 보면. 걔네들 누구죠? 제다이 말고 그 군사들 있잖아요. 제국군들. 네. 네. 근데 얘는 우주복으로 제한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중세시대 갑옷이랑 중세시대 너무 갑옷이 똑같지 기대된 않느냐. 거죠. 이제 약간 비웃는 거죠. 이거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게 왜냐면 이 달에 가는 우주 비행사들한테 요구되는 작업이 동전도 집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탄이 돼야 된다. 이었어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탄이 되긴 조금 한국에서 어려웠을 것 한국에서 같아요. 태어나야 돼. 방탄 어려워. 방탄 어려워. 일단 소년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예,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방탄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총을 쏘는 사람이 방탄까지는 있나요? 우주에? 아니, 왜? 범죄에 노출될까 봐. 제다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 소용없을 텐데. 방탄은 방탄은? 그만큼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구성이 그 기준이 아주 좋아야 방탄 되고. 기준으로 네. 뭐가 이렇게 우주 먼지 같은 게 날아다니면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뚫어버리잖아요. 맞아, 그런 맞아, 것도 대비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지금은 현대에는 대비를 해야 되죠. 지금 쓰레기들이 많죠. 네, 떠다니는. 우주에 떠다니는 파편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요. 옷이 찢어지면은 우주에서는 우주복이 찢어지면 이제 그대로 너무 위험하니까요. 어떡하냐. 이거를 이제 전부터 같이 나사랑 같이 일을 해왔던 예를 들어서 군수 업체라든지 뭔가 단단한 물건을 만들던 회사들이 이거를 납품하려고 하니까 유연성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입고 활동하기가 힘들고 관절을 구부리기가 힘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속옷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쌍방울 이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로 네, 치면 쌍.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미국의 당시 유명했던 속옷 회사, 여자 속옷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한 의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대요. Well, that's what this new Playtex Fashion Magic cotton bra does. Yet it's so different. Feels like nothing you've ever felt before. 몸에 맞춤할 수 있고 유연하고 단단하고 그런 제품을 원래 만들던 회사니까 우주복을 만드는데 이제 출사표를 던지게 된 거죠. 와. 그 속옷 회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일부는 속옷 회사가 이제 자기들의 첨단 기술로 만들고 일부는 원래 하던 군수 업체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라라고 나사가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게 좀 서로 말이 잘 안 통했다고 그럴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부 기관이랑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서류나 뭐 절차가 예산 복잡해요. 따오고. 이거를 사기업이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서로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약간 행정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좀 촉발이 그 되면서 간극이 있어요, 분명히. 네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야 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옷은 안 만들어졌고. 우주복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근데 이때 그 속옷 회사가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충족하지 못했던 어떤 행정 절차 이런 걸 다 충족시키고 대단하다. 그에 더해서 우리 우주복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비디오를 찍어서 제출을 했대요. 자기네 제품을 입고 풋볼을 하는 거야. 아메리칸 풋볼. 공을 막 던지고 덤블링하고 뛰고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 우주복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 회사가 디자인한 우주복이 21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는 냉각을 시키는 장치가 안에 있고 가압복이 있고 온도를 견디는 거, 유연하게 만드는 거, 우주에 있는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층층이 해가지고 21겹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애기들 입는 일제로, 한 벌만 있는 옷을 우주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위아래가
붙어 있는 옷이거든요. 상의 하의가 붙어 있는 옷인데 아 그걸 우주복이라고 불러요? 그 우주복이라고 불러요. 네, 그게 이제 이 우주복 컨셉에서 온 거죠. 한 벌에 다 붙어 있는 옷이에요. 이제 그 자체로 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의 형태여야 되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누군가는 바느질을 해서 꾸며야 되는 거죠. 하더라고요. 완전히 맞춤인 거죠. 이 아폴로 우주복을 만드신 분들이 그 영어식으로 심스트리스라고 부르는데 심스트리스가 이제 뒤에가 여성형으로 끝나잖아요. 뭐 스티어디스 이런 것처럼. 네. 뭐야? 네, 그 네. 액트리스, 액터. 네네네. 아, 전 지금 알았어요. 역시로 끝나는 게. 근데 이분들은 심스트리스 여성형만 있는 거예요. 그 솔기를 꼬매는 사람들 여성형만 있어요. 완전히 여성들인데 옷이랑 옷을 재봉을 하면 솔기가 생기잖아요. 이 솔기를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면 42겹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솔기를 잘못 처리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할 수 있는 장인들을 필요로 했고 그 속옷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다 그대로 데리고 와서 장인들이시구나. 그 인터뷰가 있어요. 그 엘리노어 포레이커라는 분이 이제 대표로 인터뷰하신 것이 있는데 나 애기 그 바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An engineer came to me and asked me if I would mind trying something else. And I said no. 이번엔 대사이즈야. 아 그렇죠. 조그만 우주복 만들다가 이제 그래서 뭔지 모르고 괜찮아요라고 했더니 우주복을 만들러 갔다고. 진짜 황당했겠다. 영광이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분은 이제 역사에 남으신 거죠. 그분들이. 근데 이때 그 재봉하는 게 대단한 기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재봉틀은 드르르륵 하고 받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계를 쓰긴 했는데 한 번에 한 땀만 뜰 수 있게 해서 그게 뭐가 한 땀이 잘못되면 뭔가 사고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가압복이니까 압력을 다 가해놨는데 어딘가 미세한 구멍이 있다. 압력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체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증발할 수도 있고. 이게 압력이 높으니까 작은 틈도 평상시에 문제가 안 되더라도 압력 높은 상태는 큰 문제가 돼요. 이 솔기가 터지면 안 되고 또 만약에 실수로 핀이 남아 있으면 압력복에 큰일이 나잖아요. 우리가 사실 옷을 만들 때 핀을 되게 많이 꼽아서 옷을 만들게 되는데 핀이 남아있는 날을 확인하려고 엑스레이도 집어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봉사들도 처음에 정말 일이 막 많았을 때에는 잠을 못 자고 야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5시에 퇴근해서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하는 날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주복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변, 대변 수집 장치. 배뇨가 가장 이게 중요할 또 들어있어야 돼요. 그냥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은데. 오, 맞아요. 피곤하대요. 이게 하나의 작은 개인용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화장실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어떻게 닦아요? 일단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입고 있는 동안은 닦을 수 없고요. 닦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닦을 필요도 없게 아주 근접하여 수집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다 우주인들 남성이었기 때문에 신체랑 그 관을 연결하는 그 첫 번째 부품을 이제 사람 신체의 크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처음에 만들 때 대중소가 있었대요. 우주인들 자존심 싸움이 장난 아니었겠는데. 되게 미묘한 문제인데. 네. 맞춤형으로 제작했다니까 뭐. 예,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되니까 이 크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우주인들의 손도 다 틀로 떠놓을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꼭 맞춰야만 하는 문제인데 모두가 다 대를 선택했대요. 본인 생각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싸움. 서양도 비슷합니다. 서양도. 그러다 죽으려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새어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 특대, 특특대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주개발 역사에 남게 되니까요. 그 자료가 네. 하나.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 우주복이 하나가 개인용 우주선이다. 뭐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만드신 거죠. 나중에 이 우주인이 실제로 이 옷을 입고 달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만든 어떤 마스터피스가 네. 이제 달에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죠. 나도 달에 가는 기분이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처음 도착했을 때는 달에 발을 디디면 혹시 푹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예, 있을 수 있죠. 혹시 하기야. 푹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는데 그냥 지구에서처럼 단단한 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뛰다가. 콩콩 뛰어요. 콩콩 뛰고 네. 그다음에 재밌겠다. Hippity hoppity, hippity hoppity, hippity hopping over hill and dal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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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이 심스트리스들은 그 장면 이제 TV 생중계 보고 있다가 제발 그만 뛰어. 혹시나 저러다 터지면 어떡해요. 그렇겠다. 제발 그만 뛰어 이랬대요. 근데 그 콩콩 뛰더니 나중에 급기야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다시 그만해. 충분해. 됐어. 다시 사다리 타고 빨리 우주선으로 들어가. 제발 빨리 돌아가라고 했던 완성된. 예. 근데 왜 꼭 우주인들이 필요한 건가요? 왜 가는 거예요? 아, 우주인이 아직은 갈 수밖에 없는 게요. 특히 이 아폴로 시대에는 컴퓨터라는 게 방 하나의 크기였거든요. 그걸 못 따라간 거야, 우리 인간. 그걸 할 수가 없고요. 나사의 그 기록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은 70kg의 가장 경제적인 컴퓨터이고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얘가 자동으로 하게 하려면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그 컴퓨터를 우주선에 실어서 보낼 수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로봇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해요. 앞으로 이제 20년대 아마도 조만간 또 사람을 달에 보낸다고 하는데 뭔가 우주인의 작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로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험한지 아닌지를 미리 가서 정찰해주는 네. 어떤 시스템. 앞으로는 기계와 우주인이 협력하는 형태의 우주 탐사를 하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20년 안에 갈 거면 제가 살아있을 때 다시 달에 가. 곧 몇 갈걸요? 년 안에. 몇 년 안에 네, 가요?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은 대회? 네. 24년인데요. 조금 미뤄져서 25년이 될 것 빨리 같아요. 갔으면 좋겠다. 인간이 가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그럼 지금 화폐 가치로 했을 때 뭐 예산으로. 얼마 정도 하나요 한 번에? 진짜 그 궁금하다. 비용이. 와, 네. 모르겠네요. 아, 이 중요한. 제작 비용이 얼마나 엄청나게 들까? 돈이 많이 들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중에 그 아마 제작진이 찾아볼 테니까 가격을. 그냥 상상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기를 해서 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 가장 먹는 가까운 걸로. 사람이 이기는 걸로. 처음에 부르는 게 이게 앵커인데 누가 제일 먼저 세게 불러줘야 되는데. 일단 수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42겹에 그리고 첨단 소재들이 다 들어가고 안전해야 되고 무슨 장치들도 들어가니까. 한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한 10만 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요? 와, 저는 10억 단위일 것 같은데. 난 40억 정도. 저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아니, 저는 한 1억 정도면 살 것 같아요. 아, 1억은 절대 아닐 것 같아. 1억에서 한 1억 2천? 그럼 전 5억으로 할게요. 5억? 선생님은 얼마? 전 모르겠어요. 아, 해보세요. 기권. 네. 저는 솔직히 20억보다 높을 것 같아요. 20억 4천. 그래서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는 뭘 해주는 선물을. 걸까요? 이건 여기 물어봐야죠, 네, 제작진. 뭐. 선물 하나 주세요. 그 옷을 하나 사줘요. 옷을. 우주복을 하나. 우주복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얼마인가요? 아, 누구. 5억 좀 되겠다.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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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벌에? 아니 이건 당첨? 아니 뭐 나 진짜 부끄러워. 40억을 쓴 나 자신이 부끄러워. 그래도 당첨. 그래, 하긴 그 정도는 돼야겠지. 4천 조각 그러는데 4천 조각. 그러니까. 근데 이 결과를 듣고 나니까 1억 쓰신 분이 있다는 게 참. 아니 그 아, 이게 대량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품질은. 우리 결론이 100억이 아니잖아요. 뭐 되게 더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예,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아폴로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뭐 닐 암스트롱이나 우주 비행사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폴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 재봉사라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기여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할 때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좀 숨겨져 있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을 좀 기억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거